많은 업무와 스트레스로 늘 피곤한 직장인. 하지만 이유 없이 피곤이 계속된다면 간 건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간은 간암 등 손상이 심각해질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데요. 그런데 간이 우리에게 보내는 옐로우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간인데요. 워낙 정상인도 간에 지방이 있어요. 간의 5% 정도는 지방이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상으로 많은 지방이 간에 침착되면 이제 지방간이다 이렇게 부르죠. 지방간은 간세포에 중성지방이 차서 비대해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지방간은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낫는 가벼운 질환이지만 관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심각한 간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간 건강을 위협하는 지방간.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건강하게 삽시다에서 지방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가장 큰 장기, 간. 간은 우리 몸에서 500가지도 넘는 일을 하며 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기능에 관여하는데요. 먼저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들이 우리 몸의 여러 조직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간에서 적절히 변화시키는 대사작용을 합니다. 간은 또 각종 물질을 합성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술, 약물 등 유해 물질이나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하는 작용도 합니다. 현대인의 지친 간 건강을 되찾아주는 서동진 원장. 지방간, 과연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이 지방간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3배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과거 40, 50대 남성들의 질환으로 알려진 지방간이 최근 20, 30대 젊은 층은 물론 여성 질환자의 수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올해 31살 양귀승 씨. 남들은 한창 혈기왕성한 30대라고 하지만 그는 항상 피곤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직장 건강검진 때 혈액 검사를 했는데 그때 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고 해서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 평소에 아픈 것도 없었고 그렇게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요즘은 운동 안 해서 그런지 피로감도 많이 들었고요. 몸이 나른해지는 것도 있었고 몸에 좀 변화란 게 좀 생겨서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간세포나 기능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은데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어떻게 편찮아서 오셨어요? 얼마 전에 직장 건강검진 했는데요. 네. 혈액 검사할 때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왔다고 해서요.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 아 예. 여기 결과가 여기 들어와 있네요. 봤더니 그 지방간 수치가 올라갔네요. 간만 GT가 정상보다 한 2배 가량 올라가 있고요. 제일 그 지금 말씀 들어봐서는 술하고 체중 증가로 이제 복부 비만 오는 거, 네. 그게 지방간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좀 콜레스테롤도 높고 그래서 지방간 경고를 받은 양귀승 씨. 평소 잦은 음주와 잘못된 식습관, 복부 비만 등이 지방간을 불러온 건데요. 지방간이 어느 정도 심한가 네. 확인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원인으로 제일 큰 거 2가지 중요한 걸 치려면 첫째가 술이고요. 둘째는 비만입니다. 그래서 이 술에 의해서 오는 거를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부르고요. 술을 안 먹는데 이제 되게 비만한다든지 뭐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뭐 당뇨가 있다든지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죠. 지방간은 원인에 따라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지속적인 알코올 섭취로 복부 피하지방과 간에 지방이 축적돼 발생하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이 아닌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진찰할 때 불편한 데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평소 잦은 음주와 비만 등 지방간 위험 인자가 있다면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는 게 좋은데요. 지방간의 경우 진찰 시 복부 비만을 보이거나 간의 크기가 커져서 만져지는 경우가 많고
때려서 울리는 거 있나요? 울리진 않죠? 네. 차이는 없죠? 지방간의 경우 네. 간혹 복부 불편감이나 약간의 통증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다 정확한 검사와 진단이 필요한데요. 먼저 혈액 검사는 지방간 진단에서 가장 기본 검사로 간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간에는 많은 간세포가 있고 간세포가 파괴되면 세포 내부에 있던 효소가 흘러나와 혈중치가 정상 수치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효소의 혈중치를 우리가 흔히 간 수치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러한 간 수치로 간 기능 저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수치가 정상 수치를 벗어나 이상이 있다면 간세포가 손상을 받은 만큼 손상의 정도와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간 기능 검사와 더불어 지방간 진단에 꼭 필요한 초음파 검사. 방향을 갖고 움직이고 물체에 반사되는 초음파의 특징을 이용해 간의 모습을 살펴보는 검사 방법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상복부 초음파라고 하고요. 이제 상복부에 있는 고형 장기들을 보는 검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 콩팥, 담낭, 췌장, 비장 이렇게 보고요. 그 외에 뭐 임파선 종대가 있는지 아니면 뭐 큰 혹이 있는지 복수가 찼는지 그 정도를 이제 1차적으로 보는 검사예요. 내쉬고 후.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 내 혈관의 크기, 지방간의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간 수치가 높았던 양기승 씨 역시 복부 초음파 결과 중증 지방간 진단을 받았는데요. 잦은 음주 때문에 뭐 내 몸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간은 초음파 검사상 정상간에 비해 하얗게 보이고 간 내 혈관 등 구조물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간은 아주 중요한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80%가 망가져도 큰 증상이 없는 탓에 조기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과도한 음주나 비만, 당뇨병 등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6개월에 한 번 정도의 검진으로 간 기능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지방간은 거의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체 검사하다가 우연히 이제 그 간 기능 검사 이상이 있어서 또 초음파를 해서 간에 지방간 속에 있는 때는 간이 이제 뽀얗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발견할 수가 있고 증상은 거의 없는데 뭐 술 같은 거 많이 먹고 나서 이제 오른쪽 가슴 밑이 뻐근하게 이제 좀 간이 이제 지방간이 되면 간이 붓거든요. 그런 이제 둔탁한 그런 그 불쾌감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뭐 그게 뭐 소화장애니 그런 건 뭐 딴 간 지방간에서만 보이는 건 아니니까요. 예, 뭐 술 많이 먹으면 구역질 같은 거 나는 거 그런 건 뭐 지방간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되게 증상이 없다 하고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인 상황일 겁니다. 지방간은 흔히 술을 많이 마시면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술을 전혀 마시지 않거나 소량으로 마시는데도 간에 지방이 끼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방간 중 비알코올성 지방간 비율이 80%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탄수화물과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지방이 간에 쌓여 지방간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방간이 단순한 지방간이 있는데 그 중엔 또 지방간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단순하게 기름만 껴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다른 뭐 바이러스 간염처럼 염증이 생기고 진행되면 이제 간이 섬유화가 되고 경화증이 되고 이제 심지어는 간암도 되는 그런 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뭐 B형 간염이 워낙 많아서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이제 간염 바이러스가 없는데 이런 비만 환자들에서 간경변증이나 간암의 중요한 원인으로 이제 이런 지방간이 원인이 된다고 보는 거죠. 특히 지방간에서 당뇨, 고혈압, 지질 이상 등 만성 질환 동반 빈도가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중 비만이 40%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방간을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생각해 방치해서는 안 되는데요. 지방간 환자 4명 중 1명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간 경변증으로 진행할 수 있고 또한 지방간이 심한 사람은 심장질환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높아지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방간 치료는 뭐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은 술을
끊느라고 그럽니다. 뭐 매일 뭐 술 저녁 때 먹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차라리 그 술 먹는 시간에 나가서 운동을 뛰라고 권고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제일 이제 문제가 체중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식사량을 줄여야 되고 너무 기름진 음식 뭐 삼겹살 같은 거 너무 자주 먹거나 튀김 같은 거 좋아하지 말고 식사량 줄이는 건 되게 밥을 저는 그냥 배가 꽉 부를 때까지 먹지 말고 허기나 면할 정도면 숟갈을 놓으라고 그래요. 밥 한 반 공기 정도만 먹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술 끊는 거, 체중 관리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음파인데 초음파 봐서는 간에 지방이 중증 지방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간에 기름이 껴서 간이 뽀얗게 보이고 간이 부어 있는 그런 상태가 보이네요. 그래서 지방간은 무엇보다 자기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데요. 조기에 발견하면 관심을 갖고 관리만 잘해도 호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방간 치료와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금주와 적절한 운동을 통한 체중 감량이라고 합니다. 간도 다이어트가 필요한 건데요. 지방간은 약에 기댈 수 없는 질환인 만큼 생활 습관 개선 등 환자의 노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상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 이유가 열심히 하는 만큼 더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일 걱정되면서 말씀하셨던 게 운동하고 술을 줄이라고 하셨거든요. 운동은 뭐 출퇴근할 때 걸어 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더 추가적으로 주말에도 좀 움직이는 버릇을 좀 들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운동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요. 술은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술은 멀리해야 되겠네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먹거리가 좋아지고 서구화되니까 우리나라도 이 지방간 환자가 점점 더 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진한 사람들 보면 한 3분의 1 정도까지도 지방간이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퍼센티지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지방간이 그 간 질환의 시작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찾아서 술 많이 먹는 분은 술을 절주하시고 체중 많이 나가거나 뭐 딴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한 대비를 해서 식사를 적절히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중 빼는데 매진하시는 게 가장 그 지방간 치료에 좋은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에 과다하게 지방이 축적돼 생기는 지방간. 특별한 증상이 없는 데다 다른 간 질환에 비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방간이 간암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국내 유병률도 꾸준히 높아지는 만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